어, 네, 여러분들 밤늦은 시간에 죄송합니다. 제가 오늘 낮에 그 수업 이제 밖에 있었는데 어떻게 어디 뭐 학교에 가기가 힘든 상황이어가지고 어디 카페 같은 데서라도 수업을 하려고 그랬는데 그게 이제 상황이 잘 안 돼가지고 어쩔 수 없이 급하게 이렇게 그 수업을 취소하고 이렇게 밤으로 옮기게 됐습니다. 죄송합니다. 음, 오늘 저희가 다룰 내용은요, 오늘이 정말 그 마지막 수업 시간인데요. 시험 빼고 마지막 수업 시간인데, 어, 저번 시간에 이제 나이키스트 스테빌리티 크라이테리아, 그것들 다시 한번 쭉 훑어보고, 리뷰를 다시 한번 해보고, 그리고 이제, 어, 뭐, 총 그냥 지금까지 했던 거 정리 간단하게 하거나 아니면 뭐 여러분들 질문 있으시면 질문을 받고 뭐 그렇게 이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그리고 이제 여섯 번째 숙제도 잠깐 얘기를 하고요. 어, 저번 시간 얘기 다시 한번 이제 수업에서 얘기를 시작할 때는 어, 굉장히 어려운 얘기였을 텐데 다시 한번 아마 복습을 하셨으면 결국에는 이제 전달되는 메시지는 그렇게 복잡하진 않았기 때문에 이제 그 결과를 얻기 위해서 이제 우리가 여러 가지 생각을 했던 것이고 음, 얻어진 결과는 굉장히 간결하게 이제 표현이 됐었기 때문에 다들 기억을 하실 것 같습니다. 음, 우리가 이 두 가지 복수평면에 대한 매핑, 그 사이의 매핑을 생각을 했는데 그 매핑을 이제 우리가 이제 오픈룹 전달함수로 표현하는 이 GS에 의한 매핑을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어떤 폐곡선상을 따라서 이 폐곡선상을 따라서 S가 이렇게 쭉 움직일 때 그때 GS의 매핑 결과가 다른 복수평면에서 어떻게 나타나는지 이제 그거에 관심이 있었고 우리가 몇 가지 실험을 통해서 얻었던 결론은 뭐였냐면 우리 폐곡선 안에 이 폴이나 제로가, GS의 폴이나 제로가 없으면 그 오른쪽 그림, 매핑 결과는 원점을 감싸지 않는다는 거를 확인을 했었고, 만약에 여기 지금 보시는 것처럼 폐곡선 안에, S가 지나간 그 폐곡선 안에 폴이 있다고 하면 폴 개수만큼 이 오른쪽 매핑에서 반시계 방향으로 이렇게 원점을 감싼다는 걸 알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제로가 있는 경우는 반대였고요. 반대로 만약에 제로가 뭐 두 개 있다 그러면 그러니까 왼쪽 그림에서 폐곡선 안에 제로가 두 개 있다 그러면 오른쪽 그림에서는 오른쪽 그림의 그 매핑된 곡선은 원점을 제로의 개수만큼 두 번 이렇게 시계 방향으로 이렇게 감싸는 그런 결과를 얻었고 그걸 이용해서 우리가 이 GS라는 함수 가지고 매핑을 하질 않고 우리 GS가 이제 오픈룹 트랜스포 펑션이라고 했을 때 1 더하기 GS에 의한 매핑을 생각을 해봤던 거예요. 여기처럼 잠깐 그 얘기가 없네. 그래서 다시 일로 돌아와서 그 GS에 대한 매핑을 생각을 해보면 내 폐곡선 안에 그 지금 폴이 있으면 반시계 방향으로 폴 개수만큼 회전하고 원점을 제로가 있으면 시계 방향으로 회전하니까 그걸 이제 종합적으로 생각을 해봤을 때 이제 오른쪽 매핑 결과에서 시계 방향으로 원점을 감싼 횟수는 그 왼쪽
폐곡선 안에 있는 제로의 개수 빼기 홀의 개수가 된다. 그런 결론을 얻을 수가 있었고, 얘가 결국에는 이제 n은 g 빼기 p 이렇게 간단하게 표현을 했죠. n은 다시 얘기하면 뭐였냐면 이 오른쪽 그림에서 오른쪽 매핑 결과에서 이 곡선이 원점을 시계 방향으로 감싼 횟수였고, 여기서 g는 오른쪽 곡선에서 오른쪽 곡선 안에 제로의 개수, p는 오른쪽이란다. 그러니까 얘를 이렇게 표현을 해야 되겠구나. g 빼기 p는 n 이렇게 이해를 해야 되겠죠. n은 이쪽 곡선에서 표현된 이쪽 곡선에 오른쪽 곡선에서 원점을 시계 방향으로 몇 바퀴나 감쌌냐 하는 게 n이었고, g하고 p는 요 왼쪽 곡선에서 그 왼쪽 곡선 안에 제로가 몇 개냐, 폴이 몇 개냐, 뭐 그런 얘기였습니다. 근데 이제 거기서 우리가 이제 GS에 대해서 이 관계를 생각하지 말고 1 더하기 GS에 대해서 이 관계를 생각해 보면 이렇게 표시를 할 수가 있었고, 그러니까 뭔지는 모르겠지만 우리가 이쪽에서 그 왼쪽 그림에서 그 폐곡선을 복소평면의 오른쪽 반쪽을 다 포함하도록 하는 이런 파란 곡선으로 반달 모양으로 이렇게 잡고, 그리고 우리 GS가 관심 있는 오픈루프 트랜스퍼 펑션이라 했을 때 1 더하기 GS에 대한 매핑을 생각을 해본 겁니다. 그러면 이 오른쪽에서 1 더하기 GS에 대한 1 더하기 GS가 지나가는 길을 여기 오른쪽에 이렇게 표시를 한 거죠. 그러면 그때 여기 n은 이 오른쪽 그림에서 시계 방향으로 원점을 몇 번 감쌌느냐인 거고, g는 이 왼쪽 그림에서 1 더하기 GS의 이 반달 안에 들어있는 제로의 개수, p는 그 안에 들어있는 폴의 개수. 그러면 이제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위랑 똑같이 이제 표현을 할 수가 있는데, 위랑 다른 건 뭐냐면 아까 위에서 살펴본 거는 이 왼쪽의 폐곡선이 임의의 그냥 폐곡선이었는데, 여기에서는 오른쪽 복소평면을 다 감싸는, 다시 얘기하면 언스테이블한 폴들을 다 포함할 수 있는, 만약에 언스테이블한 폴이 있다고 하면 다 포함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곡선이었고, 그러니까 우리 처음에 살펴봤던, 여기서 살펴봤던 거랑 달라진 게 뭐냐면, 달라진 것은 아까 얘기한 것처럼 폐곡선이 그렇게 반달로 정의되었고, 그리고 GS가 아니고 1 더하기 GS에 대해서 관심이 있다니. 그러면 이제 이 상태에서 우리가 이 세 문장을 다 다르게 표현을 해봤죠. n은 1 더하기 GS가 시계 방향을 몇 번 감쌌느냐 였는데, 그 얘기는 다시 얘기하면 그냥 GS가 마이너스 1을 시계 방향으로 몇 번 감쌌냐로 표현을 할 수가 있고, 여기처럼요.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었고, 그리고 뭐 그때 다 했던 얘기지만 1 더하기 GS의 언스테이블한 제로의 개수는 그 GS를 클로즈룹 걸었을 때 그놈의 언스테이블한 폴의 개수와 같다는 거 봤고, 그다음에 P는 뭐 1 더하기 GS의 폴의 개수는 그냥 GS의 폴의 개수랑 같은 거죠. 그래서 이렇게 표현이 됐습니다. 그래서 가장 헷갈리는 부분이 이 둘째 문장이었죠. G를 표현하는 거. 왼쪽에는 1 더하기 G의 제로의 개수였는데, 오른쪽에 파란색 박스에서는 1 더하기 G라는 게 그냥 뭐 클로즈룹 아니요. 어떻게 얘기할까? 그러니까 왼쪽에서는 요놈의 제로였는데 여기에서는 어떤 다른 애 클로즈룹 트랜스포 펑션의 폴이라는 걸로 바뀌었죠. 우리가 그때 살펴보기를 둘이 이제 항상 동일하다는 걸 알았으니까. 그래서 이제 이 세 문장을 가지고서 그 정리를 한 게 그 나이키스트 안정성 조건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걸 가지고 뭐 보디 플롯을 가지고 여기에서 요 그림, 요 n을 알려면 이 매핑, 1 더하기 GS가 어떻게 지나가는, 1 더하기 GS가 지나가는 길을 그릴 수가 있어야 되는데, 걔는 다시 얘기하면 GS가 지나가는 길이고, 그럼 그 1만큼 시프트 된 거고, 걔는, 우리가 보디 플롯 가지고서 이렇게 그릴 수가 있었죠. 여기서 보시면, 우리가 폐곡선을 이렇게 여기 한가운데 나타난 1과 2와 3으로 이루어진 반달로 표현을 했고, 그러면 1을 지나갈 때 쭉 찍어보고 2를 지나갈 때 쭉 찍어보는데 2를 지나갈 땐 거의 뭐 웬만해서는 그냥 원점에 머물러 있었고요. 3을 지나가는 건 1의 대칭이었고 상하 대칭이었고, 그래서 1을 지나가는 데만 찾으면 나머지는 다 그릴 수가 있는데 1을 지나가는 매핑은 결국 그냥 보디 플롯을 매그니튜드와 페이지가 분리되어 있던 보디 플롯을 그냥 복수평면에 한 평면으로 그냥 옮겨서 표현한 거였습니다. 그리고 이런 이 반달 모양의 길을 따라서 S를 움직였을 때 GS가 움직이는 길을 이렇게 복소평면에 표시한 걸 우리가 나이키스 다이어그램이라고 불렀었죠. 그리고 또 하나 좀 더 복잡한 길 얘기에서는 여기처럼요. 지금 요 문제 같은 경우는 그 원점에, 그러니까 지금 보고 있는 요 함수 S 더하기 1 곱하기 S 더하기 2 분의 1, 이 내는 이 반달에 S가 지나가는 길 있죠. 요 반달 모양. 그 반달 그 폐곡선 상에 폴이 없었던 경우고, 그래서 이제 뭐 생각하기가 쉬웠던 거고, 왜냐하면 폴은 여기 두 군데 있으니까요. 그 내 반달이랑 떨어져 있는 그런 거죠. 그런데 지금 이런 문제처럼 폴이 내 반달에 그냥 걸쳐져 있으면 거기에서는 뭔가 SGS를 계산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무슨 짓을 하냐면 이렇게 살짝 그 겹친 폴을 돌아서 지나가게 이렇게 또 다른 경로를 이렇게 추가해서 만들었습니다. 근데 이 경로는 반경이 굉장히 작은, 폴을 만나지는 않지만 거의 붙어 있는 거나 마찬가지, 이게 이렇게 반달로 싹 돌아가게 이런 이제 새로운 경로를 추가해서 내가 이제는 이제 1, 2, 3 그대로 있었고 이제 4가 네 번째 경로가 추가된 거죠. 그때 이제 네 번째 경로까지 추가해서 나이키 다이어그램을 그릴 필요가 있었고요. 그걸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면 여기서 1번 길을 따라서는 나이키스 다이어그램 아니요 보디 다이어그램에 있었고, 2는 원점에 머물렀고 3은 1의 반대였고 4가 이제 어려운 파트였어요. 1, 2, 3 그려보면 1이 이렇게 지나왔고, 이렇게 지나왔는지 뭐 어떤 모양을 그려서 지나왔는지 구체적으로는 모르겠지만 이 보디 다이어그램을 보시면 매그니튜드 굉장히 크고 마이너스 90 근처에서 출발을 했고, 그리고 끝에 들어갈 때는 0에 가까운 값인데 매그니튜드 마이너스 180에 가까운 180으로 들어갔으니 이제 이렇게 됐을 거다. 중간에는 어떻게 됐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대세는 이런 식으로 흘러갔을 거다라고 알 수가 있죠. 그리고 2는 원점에 머무르고 3은 또 대칭이고, 4가 문제인데 다시 한번 얘기해 보면
4는 요 원점 포를 가지고 여기서 시작해서 여기서 이제 끝이 나는 어떤 반다를 이렇게 그리게 돼 있잖아요. 그러면 시작점에서는 근데 이 4번 경로 모든 경로는 그 경로가 4번 경로가 돌아가고 있는 요 중심에 있는 폴 외에 그 밖에 있는 다른 폴들에서 바라본 각도는 거의 똑같습니다. 이제 반경이 굉장히 작기 때문에 항상 모든 4번 경로 상에 있는 점을 다른 폴들에서 바라본 각도는 항상 똑같아요. 그러니까 다른 폴들에 의한 컨트리뷰션은 계속 똑같고 요 센터에 있는 폴에 의한 컨트리뷰션만 계속 이제 바뀌게 되는 거죠. 그래서 센터에 있는 폴에서 바라본 각도가 지금 시작점에서는 마이너스 90도고 그 각도가 점점 증가해서 플러스 90으로 가기 때문에 GS에서 바라본 각도는 그 반대인 거죠. 그러니까 90에서 여기가 이제 시작점이고 점점 이제 각도는 줄어가면서 끝점으로 이렇게 되니까 이제 여기서 시작을 해서 이런 경로를 따를 수밖에 없는 거죠. 이쪽으로 가면은 왜 안 되는 거예요? 이쪽으로 가서 이렇게 돌아가면 이때는 GS의 위상이 점점 커진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서 관찰하는 거랑은 이제 반대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4번 경로가 이렇게 이쪽 얘가 누구죠? 반시계 방향으로 돌아가지 않고 이렇게 시계 방향으로 이렇게 돌아야 하는 이유가 그런 겁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마이너스 1을 몇 번 감쌌냐? 한 번도 안 감쌌죠. 그리고 그 마지막 부분에서는 좀 더 복잡한 이런 경우에 대해서 얘기를 했었는데 1번 경로에 따라서 나타나는 매그니튜드 보디 다이어그램에 의한 플롯이 이렇게 표현이 됐었고 2번은 원점에 3번은 대칭으로 4번 마찬가지로 이렇게 되었는데요. 지금 여기 있는 것처럼 여기 지금 제가 표시하고 있는 요 점 그러니까 그 실수축을 언제 만나느냐가 이제 굉장히 중요한 거였죠. 걔가 마이너스 1을 딱 치게 되면 언스테이블해지기 시작한다는 뜻이니까. 그래서 이제 여기 이제 치는 값이 여기 뭐 0.7이라고 써 있네요. 이건 어떻게 계산을 했냐면 보디 다이어그램에서 살펴봤던 거죠. 어떻게 살펴봤냐면 지금 이 위상이 지금 마이너스 90에서 마이너스 270으로 이렇게 떨어지는 것처럼 보이니까 마이너스 180일 때가 이제 실수축일 때잖아요. 그때가 궁금하니 이때 대략적인 값이 여기가 1이고 여기가 5일 테니 중간에 한 이 정도 되겠네 싶어서 뭐 정확한 값은 아닙니다만 여기에서 오메가가 2일 때 그때 매그니튜드는 여기 이제 집어넣어 보면 아는 거죠. 이렇게 계산을 했었습니다. 봤더니 대충 한 0.7쯤 됐던 것 같고 그 대충이란 값이 뭐 0.7 어느 정도 대충이면 되냐면 1하고 얼마나 떨어져 있는지 정도만 알려줄 수 있는 거면 되는 거예요. 이게 대충이라고 한다고 7인지 0.7인지 이 정도에 막 10배씩 차이 나게 헷갈려서 안 되는 것이고 0.7, 1보다는 작은 값이 뭐 0.6, 0.5 이 정도면은 이 안정성을 뒤집을 만한 그런 문제가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그 정도 그러니까 1과 어느 정도의 차이가 있는지 정도를 살펴보려고 방금 그런 어림 계산을 했던 거죠. 그래서 지금 이 그림은 요 나이키스 다이어그램은 다시 한번 지금 선이 되게 많으니까 다시 한번 제가 그려볼게요. 이렇게 되어 있었고 이렇게 들어가서 이렇게 튀어나와서 이렇게 갔는데 방향을 좀 표시해 주는 게 나중에 그 회전수를 셀 때 좀 수월하게 셀 수가 있습니다. 보면
지금 여기가 0.7 정도라고 했으니까 1은 바깥에 있는 거죠. 그럼 이 상태는 안정한, 이 상태에서 내가 클로즈 룹을 딱 묶으면 이게 안정할지 안 할지는 어떻게 할 수 있냐면 얘가 지금 이 나이키스 다이어그램이 마이너스 1을 몇 번 감싸는지 세어보면 되는 거죠. 보면 뭐 딱 봐도 한 번도 안 감싼다는 거예요. n은 0. 오픈 룹 트랜스퍼 펑션의 언스테이블한 오픈 룹 폴은 여기 없습니다. 그러니까 0. 그래서 클로즈 룹 언스테이블 폴의 개수는 0이다 하는 걸 알 수가 있고, 그러면 제가 예를 들어 이 GS에다가 2를 곱했다고 쳐봐요. 그러면 다시 제가 써보면 GS는 S1 30 이런 네. 이런 트랜스펑션이라고 볼 수도 있고, 아니면 지금 제가 방금 살펴본 내용은 뭐였냐면 이런 트랜스펑션 GS가 있었고, 얘를 이렇게 네거티브 피드백 걸었을 때 이 클로즈 룹 트랜스퍼 펑션이 스테이블하다라는 결론을 냈던 거예요. 왜냐하면 그 n 더하기 p가 0이었으니까. 그럼 여기다가 2라는 개인을 걸어서 이렇게 하면 클로즈 룹 시스템은 어떨지, 그러려면 이제 요 놈을 하나의 그냥 GS라고 묶은 거고, 그러기 위해서 제가 아까 여기다 뭐 2를 곱해서 이렇게 썼던 거죠. 이렇게. 그러면 요 새로운 G에 나이키스 플러스는 어떻게 생겼냐면, 이게 아까 방금 그렸던 G에다가 그냥 매그니튜드만 2배가 곱해진 거기 때문에 이 나이키스 플롯도 그냥 원점을 중심으로 2배 이렇게 뻥튀기 된 그런 그림이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가 이제 0.7이 아니고 1.4가 되는 거죠. 다시 표현을 해보면 이렇게 들어가서 이렇게 나왔는데, 지금 좀 삐뚤지만 뭔가 이렇게 된 거잖아요. 이렇게. 그런데 아까랑은 다르게 2배 곱한 놈 때문에 여기가 마이너스 1이 되고 얘는 한번 1.4 정도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2배 곱해진 그림은 마이너스 1을 몇 번 감쌌는지 세 보시면 이게 좀 헷갈리는데요. 우선 여기서부터 시작이라고 칩시다. 여기가 시작이라고 치면 시작이라고 치지 말고 세기 쉽게 하려고 요 점을 여기를 A라고 하고, 여기가 이제 시작이라고 칩시다. 그러면 우선 A에서부터 제가 파란 걸로 표시를 해보면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해서 A로 다시 돌아오면 이제 시계 방향으로 한 바퀴 감쌌죠. 여기에 지금 제가 파란 거 칠하면서 그 다음에 한 바퀴 감쌌고, 그 다음에 거기를 지나서 이렇게 또 다시 이 다른 길로 이렇게 지나갈 거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이제 이 출발을 다시 B라고 치면 이렇게 가서 삥 반대원을 돌아서 여기까지 올 동안은 아직 마이너스 1을 안 감쌌죠. 근데 다시 돌아와서 B가 이렇게 딱 닫히게 되면
그 아까 요 작은 루프랑 관계없이 바깥 루프만으로도 마이너스 1을 한 번 또 감싸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작은 루프가 돌 때 한 번, 바깥 루프가 돌 때 또 한 번. 그래서 이제 n은 두 번이 감싸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나이키스 플롯은 마이너스 1을 시계 방향으로 두 번 감쌌다라고 결론 내릴 수 있는 거죠. 오픈 루프 트랜스퍼 펑션의 폴에게서 언스테이블 폴은 0개였고, 그러면 클로즈 룹 시스템의 언스테이블 폴의 개수는 두 개네. 이렇게 해서 어느 순간 아니요, 2씩 곱하면, 개인을 2씩 곱하면 어, 어, 갑자기 아니요, 말이 그래서 개인을 2씩 곱하면 그 클로즈 룹 시스템은 언스테이블 폴이 두 개가 된다 하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러면 2를 안 곱하고 얼마를 곱하면 그게 경계점일까요? 생각해보면 뭐 요 0.7이 몇을 곱하면 얘가 점점 커져서 1을 터치하겠느냐 요 얘기잖아요. 지금 개인을 요 클로즈룹 시스템에서 요 개인을 얼마 키우면 그 임계점이겠느냐 하는 거죠. 그럼 그 임계점은 그냥 1 나누기 0.7인 겁니다. 그때가 그 전까지는 그러니까 1 나누기 0.7보다 작은 개인을 곱하면 이게 마이너스 1을 안 감쌀 거잖아요. 한 번도. 그러니까 그때까지는 시스템이 스테빌리티가 유지되다가 그 임계점을 넘어가 버리면 갑자기 이게 두 번 감싸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여기서도 본 것처럼 요 오픈로 플랜트에 루트로커스 그려보면 뭐 이렇게 생겼었습니다. 폴이 여기 있었으니까. 개인을 점점 키우면 어느 순간까지는 언스테이블한 폴이 없다가 갑자기 여기서 이제 언스테이블 폴이 두 개가 튀어나오게 되는 거죠. 그런 말씀을 드렸었고, 그리고 지금 제가 얘기하고 있는 게 바로 몇 배 튀겨야 1을 만나느냐. 그게 바로 보디 다이어그램에서 우리가 게인 마진이라고 불렀던 그놈과 같은 거였죠. 그게 저희가 지금 풀고 있는 6번째 숙제에 똑같이 이제 그런 내용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숙제 얘기로 요걸 이어가 보면 보디 플롯은 뭐 그냥 여러분 그려보시면 되고 그려보시고 아니면 컴퓨터로 그려보신 결과를 확인해 보시면 되고 거기 넘어가고요. 요 그림 이 두 번째 문제에 대해서 질문들이 몇 분 있었는데 지금 이게 우리 어떤 그림이었냐면 이게 우리 수업 시간에 했던 지금 됐나? 소가 안 됐네요. 되려나?
죄송합니다. 이게 왜 잘 안 되지? 아, 됐다. 이거 왜 또 돌아간 거야? 예. 이게 어떤 얘기였냐면, 여기 어디에 그 비행기가 착륙해야 되는 어떤 활주로가 이렇게 길이 있었고, 내 비행기가 여기 어디 이렇게 해서 진행하고 있는 비행기가 있었고요. 그리고 여기 나타나는 X라는 게 이 내가 도달해야 되는 그 진입선과 떨어진 수평거리였고, 이쪽 방향 속도가 V였고, 그리고 이 비행기는 이쪽 오른쪽 방향으로 뭐 양력을 발생시켜서, 양력이라고 하면 되겠죠. 양력을 발생시켜서 이제 이쪽 왼쪽 오른쪽으로 이제 이동할 수 있는 그런 비행기였고요. 그래서 지금 A를 잘 만들어서 내가 그 양력 가속도 명령을 잘 줘서 이 원하는 X를 원하는 그 0으로 아니면 뭐 X 커맨드로 이제 도달시키는 그런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이때 우선 이 결국 내 제어기는 이 그림을 보시면 요 X 여기가 이제 어떤 에러인 거잖아요. XC에서 X를 뺀 거니까 그 에러와 에러라고 할 게 아니라 여기 XC와 X와 V를 가지고서 지금 제가 이렇게 주황색으로 쳐놓은 이 부분이 이제 내 제어기인 거예요. 그러니까 제어기의 입력은 이제 제어기가 V를 계측하고 X를 계측해서 어떤 숫자들의 선형조합, 숫자들의 곱으로 선형조합을 만든 다음에 이제 AC 그 가속도 커맨드를 이제 계산해 주는 게 이제 제어기인 거죠. 그러면 그 제어기 그 내 제어 알고리즘이 AC라는 명령을 계산해서 걔를 어떤 GAP라는 트랜스 펑션으로 이 표현하고 있는 건 뭐냐면 어떤 그 비행기의 그 비행 제어기인 거예요. 비행 제어기는 그러니까 제어기가 여러 개 나오는데 오토파일럿이라고 여기 표현이 되어 있는데 그 오토파일럿은 내가 양력 얼마 내주라 하면 지가 뭐 적당하게 날개를 쳐가지고 지가 알아서 그 양력을 만들어주는 그런 시스템인 거죠. 여기에서 이제 가속도 원하는 가속도 명령을 제어기가 어, 뭐 1G로 오른쪽으로 회전해라 라는 명령을 주면 그 오토파일럿에 넣어주면 그 오토파일럿이 날개를 잘 움직여서 정말 1G가 이렇게 발생되게 만들어주는 A인 겁니다. 그런데 지금 우선 이상적이라고 가정해서 AP 그 오토파일럿은 그냥 1이라고 가정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제어기가 명령한 기동 가속도 명령을 순간적으로 정확하게 발생시킨다. 그러니까 이게 뭐 없는 거나 마찬가지라고 보는 거죠. 그러면 그때 그러니까 이제 제어기가 발생시킨 건 바로 그냥 그 가속도로 나타나는 시스템인 겁니다. 그러면 이 페르프 극점을 이게 제가 문제를 잘못 썼는데 그 요렇게 페르프 극점을 요렇게 알려줘 놓고 제 이전 버전에는 대역폭을 2라고 썼었는데요. 그게 오타 제가 잘못 쓴 거라서 지금 고쳐서 새로 올렸습니다. 지금 요 있는 게 맞고요. 루트 2가 맞고 첫 번째 문제는 쉽게 하실 수가 있겠죠. GAP가 1이니까 그냥 뭐 KV, KX 뭘 골라야 이 클로즈드 폴이 여기 위치할 것인가 물어보는 거니까 해보시면 뭐 금방 아시겠지만 KV도 뭐 하여튼 그 뭐 금방 계산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두 번째는 음, 그냥 이걸 해볼까요? 다들 쉽게 하실 것 같은데 XC가 1로 들어가고 이거는 예, 넘어가겠습니다. 이거는 그냥 해보시면 되니까 KV도 2, KX도 2 찾으실 수 있을 거고
그 다음 문제부터가 이제 관심 있는 얘기인데, 이게 그 오토파일럿이 정확하게 내 가속도를 명령을 못 따라가고, 그래서 1G로 회전을 해라라고. 1G라는 건 뭐냐면 우리가 그 가속도를 중력 가속도의 단위로 이제 표현을 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중력 가속도랑 같은 크기의 어떤 회전 가속도를 발생시켜라 하는 명령을 줬는데, 1G가 아니라 이제 그 여기 보면 그 사이만큼만 발생이 된다는 얘기예요. B번 문제에서는. 그러니까 1이란 명령을 줬는데 뭐 사이가 0.9다 그러면 그냥 90%만 발생한다 이거죠. 그래서 명령된 거에 정확한 100%를 발생을 못 시키고 사이만큼만 발생을 시킨다고 할 때, 이때 만약에 그게 예를 들어서 내, 내 오토파일럿이 지금 제가 A번에서 지금 이 문제 살펴보려고 하는 거는 A번에서 이 페루프 극점이 완전 스테이블하고 굉장히 위치도 좋은 데잖아요. 댐핑 루트 2분의 1이니까 좋은 자리에 보냈는데, 그때 내가 가정하기는 오토파일럿이 이상적이라고, 그 GAP가 1이라고 가정을 하고서 설계를 했는데, 실제로는 정확하게 1인 건 없겠죠. 뭐 스테디 스테이트 에러가 있을 수도 있고, 뭐 하여튼 에러가 있어서 1이 아니고 0.9다. 그러면 내 제어기가 굉장히 강인하게 설계가 되어 있으면 뭐 10% 틀린 거니까 버틸 것이고, 뭐 내 제어기가 아슬아슬하게 설계가 되어 있으면 뭐 못 버틸 수도 있는 거고 그런 거죠. 뭐 이게 이 xi가 1에 가까운 값이면 뭐 웬만한 해서는 괜찮을 거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이고, 예를 들어서 1이 아니라 0.99다 이러면 뭐 괜찮겠네 라고 생각할 수 있을 건데, 이 스케일 팩터 에러가 1을 줬는데 뭐 90%도 아니고 뭐 0.1%밖에 10%밖에 발생을 못 시킨다 하면 분명히 내가 설계한 거랑은 굉장히 큰 차이가 있는 거기 때문에 내, 내 시스템이 안정성이 유지되는지 그 성능이 유지되는지 알기는 힘들 겁니다. 그러니까 두 번째 문제에서는 XC가 이쪽으로 가고, KX는 지금부터는 위에서 설계한 걸 그냥 고정시킨다고 했으니까, 그리고 여기는 일로 왔고, 2가 그대로 있고, 여기 GAP가 있고, 지금 이 상태인 거죠. 이 상태에서 그 사이가 얼마일 때 이 클로즈룹 시스템이 스테이블 하냐라는 거 묻는 거예요, 지금. 이거 뭐 그냥 해보시면 되겠죠, 이것도. 이쪽 오픈룹을 이렇게 살펴보면, 어, 오픈룹 트랜스포 펑션 살펴보시면 어떻게 생겼냐면, 어떻게 생겼지? 그 사이가 1일 때는 A번 문제에서 클로즈룹이 이런 형태거든요. 얘를 그 사이가 여기 붙어 있다고 치면, 지금 이 둘이 똑같은 모양. 그러면 지금 이 클로즈룹 시스템이 을 안정시키는 그 사이의 범위를 물어본 겁니다. 이 얘기는 다시 한번 얘기하면 뭐냐면, 그 사이를 이렇게 빼고 이 클로즈룹 시스템의 게인 마진이 얼마냐라는 걸 묻는 거랑 똑같은 문제예요. 이 시스템의 게인 마진이 그 게인 마진이라는 건 뭐냐면, 어떤 숫자 스케일 팩터를 이렇게 곱했을 때 그 스케일 팩터 얼마까지 살아남을 수 있느냐가 게인 마진이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비번 문제는 결국 요 플랜트의 개인 마진이 얼마냐 라는 걸 물어본 내용입니다. 개인 마진이 얼마냐? 이 보디 플롯 우선 오픈룹 시스템의 보디 플롯 그려보시면 마이너스 2 기울기를 가지고 내려오다가 제로가 1에 있으니까 1에서 이제 마이너스 1 기울기로 이렇게 회복이 되는 어떤 그런 매그니튜드 플롯을 가질 것이고, 페이즈는 저를 그냥 따라오지 말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페이즈는 마이너스 180에서 시작돼서 1을 지나면서 마이너스 90으로 올라가겠죠. 이렇게 될 겁니다. 그리고 이 매그니튜드 플롯의 한 대표점 하나를 그려보면 여기가 1이고 1일 때 매그니튜드 얼마예요? 1일 때 여기 보면은 마이너스 1이고 위에는 2 빼기 2j의 매그니튜드 그러니까 2 루트 2네요. 여기가 1일 때 2 루트 2. 그리고 왼쪽으로는 마이너스 2 기울기로 되고 오른쪽으로는 마이너스 1 기울기. 그럼 대충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플랜트의 개인 마진은 무한대죠. 그러면 개인 마진은 어떻게 정의됐냐면 페이즈가 마이너스 180일 때 그때의 크기니까 무한대였습니다. 아니 이 마이너스 180을 만나는 자리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이 시스템은 굉장히 강인한 시스템이에요. 지금 보면 이 사이가 양수이기만 하면 스테빌리티가 깨지지는 않는다라는 걸 알 수 있죠. 그걸 지금 보디 다이어그램 말고 루트로커스 상에서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똑같이 루트로커스 그려보면 이렇게 생겼잖아요. 그러면 개인을 키우면 지금 제가 똑바로는 못 그렸지만 하여튼 이런 식으로 그려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개인 키우면 개인이 양수이기만 하면 항상 스테이블하죠. 그 얘기가 두 번째 문제였고 세 번째 문제는 바이어스 오차만 있는 게 아니고 XI 바이어스 오차만 있는 게 아니고 이 오토파일럿이 실제로 실제 오토파일럿이 그런데 이렇게 3차 동력학 시스템으로 모델링 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그때 똑같이 이 제어기에 그 개인 마진을 살펴보라는 얘기죠. 그 사이 얼마까지 얘가 버틸 수 있냐는 얘기니까. B하고 C하고는 어떤 차이가 있냐. 그러니까 A에서는 내 구동기. 지금 이 A, B, C가 뭐냐면 여기 요 구동 시스템 오토파일럿의 모델링 정확도에 따라서 그러니까 오토파일럿의 복잡도에 따라서 내 설계된 제어기, 이 제어기 개인 두 개는 오토파일럿을 무시하고 설계한 거잖아요. A번에서. 그런데 실제 오토파일럿이 그 아이디얼하지가 않고 바이어스 오차도 있고 동력학도 가지고 있고 이러면 이 시스템이 마진이 어떻게 되겠느냐 라는 걸 이제 물어보는 거죠. 지금 B에서 살펴본 건 뭐냐면 이 시스템은 아이디얼하다고 가정하고 한 시스템은 아이디얼하다고 가정하고 설계한 제어기는 이 오토파일럿이 아이디얼해도 당연히 되고 아이디얼하면 굉장히 잘 되고 오차가 있지만 이 개인 오차만 있을 때 바이어스 오차만 스케일 팩터 오차만 있을 때는
뭐 스테빌리티는 유지된다. 문제 없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세 번째 문제에서는 이거 굉장히 현실적인 오토파일럿 모델인데 폴이 여기 실수축이 하나 여기 뭐 두 개 그리고 요 사이를 빼면 요 사이를 빼면 사이 없다고 치면 이 시스템은 DC 게인이 1인 시스템입니다. 스테디 스테이트 오차가 없는. 왜냐하면 S0 집어넣어 보면 아래쪽에 P 오메가 제곱 남고 위에도 P 오메가 제곱 남으니까. 그래서 이제 DC 게인이 없는 시스템인데 DC 게인이 1인 시스템인데 여기 그 사이만큼의 스케일 팩터 에러를 가지고 있는 거죠. 다시 얘기하면 B에 있는 스케일 팩터 에러에다가 동력하기 그냥 포함되어 있다 보시면 돼요. 그러면 똑같이 여기서는 아까 요 여기 있는 그 사이가 얼마일 때까지 제어 시스템이 스테이블 하겠냐 하는 얘기였고 이게 B 얘기였고 세 번째 C에서 살펴보고자 했던 거는 C가 이렇게 들어가고 얘가 내가 설계해 놓은 비행기의 역학과 내 설계된 제어기 PD 제어기인 거죠. 걔가 들어가 있을 때의 역학이었고 여기 이제 오토파일럿이 있고 이런 비행기와 내 제어기, PD 제어기가 있고 여기에 이제 이 3차 모델, 3차 역학 이런 구동기가 있는 거죠. 그리고 여기 ქს이가 이렇게 붙어 있는 거고 요때 ქს이가 얼마까지 움직여도 이 시스템의 안정성이 유지되겠느냐 라는 게 이제 C에서 물어보는 겁니다. 다시 얘기하면 역사이를 다시 지우고 이 시스템의 개인 마진이 얼마냐 물어본 거죠. C에서. 이거는 계산해 보세요. 컴퓨터로. 지금 P 집어넣고 세타 집어넣고 오메가 집어넣고 그리고 여기 있는 거 집어넣고 개인 마진 계산해 보시면 이 B에서 개인 마진 얼마였죠? B에서 이 동력학이 없고 그냥 스케일 팩터만 있는 얘 개인 마진은 무한대였습니다. 굉장히 튼튼한 시스템이었는데 여러분들 이걸 조사를 해보시면 얘가 조사를 해보시면 개인 마진이 굉장히 작게 나와요. 한번 살펴보시고 이 지금 시간이 많이 돼서 숙제 이거를 제가 지금 우선 이 숙제보다 더 질문하실 게 있는 분들이 있을 것 같아서 우선 질문 있으시면 질문을 이 문제 말고 다른 것에 대해서라도 질문에 대해서 답을 드리고 그런 시간을 좀 더 가지도록 하고 질문이 없으시면 얘를 제가 한번 저쪽 파이썬으로 옮겨가서 풀어서 실제로 개인 마진 얼마나 나오는지 한번 확인을 해봐도 되고 그렇게 진행했으면 좋겠는데요. 혹시 어떻게 할까요? 다른 게 혹시 질문하실 게 더 있으신 분이 있으면 지금 질문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개인 마진 구할 때 질문이 제가 정확하게 무슨 이 의미인지 잘 모르겠는데요.
개인 마진 구할 때 페루프 시스템으로만 구하는가요? 물어보셨는데 지의 전달함수로 구했어서 개인 마진이라는 건 어디서 나오는 얘기냐면 페루프 시스템을 닫았을 때 스테이블한지 아닌지 이 G, 다시 한번 설명해. GS라는 어떤 오픈룰 플랜트가 있어요. 걔를 이렇게 클로즈 룹을 닫았을 때 뭐 스테이블 하거나 언스테이블 하거나 할 수 있겠죠. 그런데 개인 마진이라는 건 어떤 얘기냐면 이 여기에다가 어떤 다른 숫자가 곱해졌을 때 우선 이 GS가 이렇게 스테이블 하다 칩시다. 아니 GS가 스테이블 한 게 아니고 클로즈 룹 시스템이 스테이블 하다고 칩시다. 그러면 GS 곱하기 1 여기 이제 GS라는 애가 있었고 걔를 클로즈로 걸었을 때 스테이블하다. 다시 얘기하면 그냥 뭐 1 곱하기 GS가 스테이블 1 곱하기 GS를 클로즈로 걸었을 때 스테이블하다라는 게 이제 지금 제가 하고 있는 얘기인데 만약에 그게 1이 아니라 뭐 오차가 있어서 다른 숫자 이게 2를 곱한 애가 실제 플랜트더라. 이제 그 얘기가 내 설계된 제 여기가 이 GS라는 게 얼마나 더 얼마만큼의 여유를 가지고 강인하냐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GS에는 결국엔 내 컨트롤러와 이제 플랜터와 이런 게 다 들어가 있으니까. 그래서 개인 마진이라는 건 뭐냐면 여기다 어떤 숫자를 곱한 애. 내 원래 처음에 얘기했던 GS를 그냥 클로즈룹 닫은 게 아니라 GS에 어떤 다른 숫자를 곱한 애를 클로즈룹 해서 걔가 이제 스테이블하다고 하면 좀 더 많은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얘가 예를 들어서 세타가 0.5, xi가 0.5부터 2 사이의 값이면 이렇게 곱해서 클로즈룹을 닫아도 스테이블하다라고 하면 제가 처음에 했던 얘기는 GS를 클로즈룹 닫았더니 스테이블하다. 요 얘기랑 요 두 번째 얘기랑은 굉장히 다른 얘기죠. 지금 제가 왼쪽에서 할 수 있는 얘기는 그냥 요 한 가지 플랜트에 대해서 클로즈룹을 닫으면 스테이블합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 이 오른쪽에서 할 수 있는 얘기는 뭐냐면, 그 왼쪽 플랜트를 포함해서 왼쪽 플랜트보다 뭐 반 정도 작거나 두 배 정도 큰 그 사이에 있는 모든 것들은 다 스테이블하다는, 클로즈룹 닫으면 다 스테이블하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그때의 이 사이를 이제 개인 마진이라고 부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개인 마진은 페루프 시스템이라는 얘기를 하지 않고서는 아예 성립할 수조차 없는 얘기인 거예요. 그러니까 뭐 어떤 플랜트가 하나 있는데 걔의 개인 마진이 얼마냐? 그런 거는 그러니까 어떤 플랜트의 개인 마진이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고 제가 뭐 GS의 개인 마진이라고 얘기했지만 그 얘기는 결국 GS를 클로즈를 닫았을 때 이제 비로소 그 개인 마진이라는 게 의미가 있는 것이죠. 지금 너무 제가 복잡하게 설명을 했나? 어, 더 헷갈리시죠, 김영진 씨? 아니면 이해가 되셨는지? 아니요, 예, 잘못 이해하신 거예요. 그, 제가 루트로커스 얘기할 때부터 계속해서 이제 많은 분들이 이제 헷갈린다고 얘기를 드렸었는데, 우리가 제어 설계 방법에 대해서 우리 크게 세 가지 공부를 했어요.
뭐 제어설계건 그 분석이가 그 루트로커스 중간고사 이후에 본 게 루트로커스하고 보디 플롯하고 나이키스트 플롯하고 세 개를 봤는데 루트로커스하고 보디 플롯하고 나이키스트 세 가지 어떤 그 분석 방법 또는 설계 방법을 공부했는데 셋 다 공통점이 뭐냐면 셋 다 공통점이 뭐냐면 어떤 이런 그림을 그려놓고 이런 그림을 가정하고 시작하는 거예요. GS라는 어떤 플랜트가 있고 이 세 가지 다 어떤 GS라는 내 오픈룰 플랜트가 있고 거기에 더해서 내가 이런 네거티브 피드백을 개인이란 거 아무것도 없이 그냥 단순하게 루프만 이렇게 닫은 이런 네거티브 피드백 그림을 딱 그려놓고 요 세 가지 툴은 다 뭘 하는 거였냐면 루트로커스는 뭐였어요? 요 오픈 루플렌트 GS를 가지고 GS의 폴과 제로를 뭐 X자, O자, 동그라미자 이렇게 그려놓고 걔를 그려놓고 요 사이에 이제 K가 곱해져서 이렇게 루프를 닫을 때 클로즈 루프 폴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살펴본 거였고 보디 플롯은 뭐였냐면 보디 플롯은 요 GS를 놓고 이 매그니튜드 플롯과 페이지 플롯을 그렸죠. 근데 그 기억을 되살려 보시면 이 오픈 루플렌트 GS만 놓고 그렸지만 걔를 왜 그렸냐 생각을 해보면 그것도 이 오픈 루플렌트에 관심이 있어서 그린 게 아니고 이 보디 플롯을 그리면 요 클로즈 루플렌트가 어떻게 거동할지를 알려줬기 때문에 이 보디 플롯을 그린 거였습니다. 어떤 얘기였냐면 저주파에서는 뭐가 보디 플롯 이쪽이 뭐 이 매그니튜드가 커야 됐고 고주파에서는 작아야 됐고 뭐 이런 얘기 한 적이 있잖아요. 그런 이유 때문에 다시 얘기하면 둘 다 루트로커스 보디 플롯 전부 다 클로즈드 플랜트의 특성을 알고 싶은데 클로즈 플랜트가 워낙 복잡하니까 다 지금 페루프를 닫아서 거기에 폴과 제로를 다시 계산하고 막 이러기가 너무 복잡하니까 사람들이 머리를 굴려서 오픈루 플랜트만 이렇게 그려보면 오픈루 플랜트를 가지고 루트로커스를 그리고 보디 플롯을 그려보면 그 그림들이 클로즈루 플랜트가 어떻게 거동할 거라는 걸 설명해 줬기 때문에 그 짓을 한 거예요. 나이키스 플롯도 마찬가지입니다. 보디 플롯에서 또 하나 뭐 개인 마진, 페이지 마진 얘기했었죠. 그건 당연히 이 오픈루 플랜트 가지고 그린 거였어요. 그랬는데 오픈 루플렌트만 가지고 그려서 개인 마진, 페이지 마진 계산해 보면 개인 마진, 페이지 마진 왜 나왔냐면 이 G가 마이너스 1이란 포인트랑 얼마나 떨어졌냐라는 얘기였잖아요. 마이너스 1이란 포인트랑 얼마나 떨어졌냐라는 얘기는 1 더하기 G가 어떤 특성을 가지느냐라는 얘기였고 그러니까 G가 개인 마진, 페이지 마진 뭐였어요? G가 마이너스 1로부터 얼마나 떨어져 있느냐 하는 거고 그 다시 얘기하면 1 더하기 G가 0으로부터 얼마나 많이 떨어져 있느냐. 그러니까 이 방정식으로부터 G가 얼마나 멀리 떨어져 있느냐. 근데 이 방정식은 뭐냐면 클로즈룹 시스템이 언스테이블해지기 시작하는 점이라는 얘기였으니까 그러니까 개인 마진이고 페이지 마진이고 전부 다 오픈룹 플랜트 가지고 그렸지만 거기 깔려 있는 걸로는 다 내가 클로즈룹 플랜트에 대해서 뭔가 의미 있는 정보였던 거예요. 개인 마진, 페이지 마진 전부 다. 나이키스 플롯도 마찬가지입니다. 오픈룹 플랜트의 보디 플롯 가지고 나이키스 플롯을 그렸지만 그 그림을 가지고서 우리가 얻고자 했던 건 뭐냐면 오픈룹 플랜트 이미 다 아는데 뭐 걔에 대해서 뭐 알고 싶은 것도 없죠. 알고자 했던 건 뭐냐면
오픈 루프 렌트의 나이키스트 플롯을 가지고 클로즈 루프 렌트의 스테빌리티를 얘기하려고 했던 거고. 그러니까 셋 다 우리 공부한 거 전부 다 그림은 오픈 루프 렌트 가지고 그리는 거예요. 그런데 그 그림들이 주는 결과, 그 그림들을 우리가 해석하는 것은 오픈 루프 렌트에 대한 해석이 아니고 클로즈 루프 렌트에 대한 해석인 거죠. 그 이제 헷갈리시면 안 됩니다. 여러 번 말씀드렸었어요. 그랬는데도 시험 볼 때 보면 루트로커스를 클로즈로 플랜트를 다 닫아서 계산한 다음에 거기서 루트로커스 그리는 학생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렇게 실수하시지 마시길 바랍니다. B번에서 오픈룹 안의 식이, B번에서요? 여기요? 여기. 얘를 그냥 이렇게 줄이면 될 건데, 이게? 안 되나? 잠깐만요. 우선 강덕근 씨 답부터. 이거를 제가 한번 어떻게 됐지? 이거 그냥 우리 하던 거 있잖아요. 그 블록 다이어그램 알지브라. 그거 그냥 해서 될 것 같은데. 이가 여기 있고. 이렇게 써 있고요. 그냥 여기다 제가 대고, 이렇게 있고, 여기가 V고 여기가 X잖아요. 그럼 V만 이렇게 놓고 보면, 여기에 V에 2를 피드백해서 이렇게 가져왔고, 이게 이제 안쪽에 루프고, 또 얘를 S분의 1을 곱해서 이렇게 한 거죠. 지금 이거랑 같은 거죠. 그림이. 그러면 얘는 또 뭐랑 같냐면 얘를 여기 둘이 붙여버리고 얘를 이렇게 지워버리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정리해보면 여기 아이고 그러면 이 S분의 1을 이렇게 옮기고 여기선 지우고요. 그리고 2도 요 위로 옮기고 그리고 이 조작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을 텐데 뭐 그러면 다시 이렇게 붙이면 똑같죠. 이렇게 붙이고 이렇게 하고 여기 그냥 다 지워버리면 그렇죠. 그러면 이 부분을 따로 아이고 이 부분을 하나로 묶을 수가 있죠. 그러면 얘는 어떻게 되지? 여기가 뭐 이렇게 될 것 같은데요. S분의 2S 더하기 2. 왜냐면 이쪽으로 들어간 게 2가 되고 S분의 1이 곱해지고 여기 2가 되니까. 이게 결국에는 S분의 1
뭐 이런 식으로 제가 왜 그렇게 썼지 이거를? 이렇게 되죠. 여기가 마이너스로 돼서. 그래서 이쪽을 정리하면 아마 그 아까 제가 위에 썼던 얘가 이렇게 될 것 같습니다. 분모에 S가 2개 있고 그렇게 되니까. 그쵸? 맞는 것 같죠? 이게? 혹시 제가 뭘 틀리게 했나? 아니면 이렇게 이렇게 해도 이제 지금 아래처럼 이렇게 조작을 해도 될 것이고 위에서 지금 이 부분을 다시 제가 쭉 그려볼게요. 이렇게 하는 게 더 쉽겠다. 지금 이쪽 V쪽 끌어온 거 있잖아요. 자, 잠깐만. 요 V쪽 요 부분을 요 뒤로 옮겨서 S를 곱해서 이렇게 끌어오면 이제 똑같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게 결국에는 이 XC가 들어와서 요 ES가 똑같이 이쪽으로 붙은 거고 이렇게 붙은 거고 그 얘기는 지금 X를 여기가 X니까 여기에다가 ES가 곱해진 거랑 같은 거죠. 이렇게 갖다 치고 그러면 이 부분이 XC에다가 지금 제가 동그라미 친 블럭만 생각을 해보면 XC에서 X를 뺀 다음에 2를 곱하고 그렇죠? 그리고 빼기 X에다가 ES라는 거니까 EX 닷을 거죠. 이쪽이 이제 U라고 치면 U는 요 계산을 한 겁니다. 그렇죠? 여기 다시 얘기하면 2의 XC 빼기 X고 빼기 2 XC 빼기 X의 전체의 닷 뭐 이렇게 XC의 닷은 제로니까 그렇죠? 그러면 얘는 XC 빼기 X에다가 ES 여기구나. 여기가 더하기죠. 그래서 2 이렇게 된 것이죠. 그래서 U의 XC 빼기 X에서 U로 가는 트랜스 펑션이 이제 이렇게 ES 더하기 2가 되는 거죠. 그래서 다시 써보면 XC에서 ES 더하기 2가 있고 이쪽에 아까 원래 있던 거는 S분의 1 이런 애가 있었고 여기에 이제 이런 모양으로 단순화가 됐던 것이죠. 그게 아내루프를 피드백
안에 루프, 잠깐만요. 안에 루프를 피드백해서 해도 되지. 예, 예. 아까 요 얘기이신 것 같은데, XC가 있고, E가 있고, 어, 여기요. 여기서, 예, 안에 루프를 피드백하고, 그 다음에 뒤에 계산하면, 예, 맞네. 이게 훨씬 쉽겠네. 이렇게 하면 이게 정리가 될 것 같습니다. 되겠지, 뭐. 볼까요? 자, 안에 루프 정리하면, 1 더하기 S분의 2 xi, 그리고 S분의 xi니까, S 더하기 2x. 이렇게 되네. 그렇죠. 그리고, 그러면 원하던 모양이랑 약간 다른데요? 예, 다른데, 그러면, 2x, 안에 루프를 차례차례 정리하면, 이렇게 됐어요. 예, 아까 지금 강덕근 씨가 원래, 잠깐만요. 예, 그렇죠. 둘이, 예, 맞아요. 제가 그 얘기를 하려고 그랬는데, 지금 아까 원래 우리 위에 요 원래 문제, 원래 구조를 제가 줄여서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얘를 안에 루프를 닫고, 지금 강덕근 씨 얘기하는 것처럼 안에 루프를 닫고 쭉 다시 정리를 하면 이제 이런 표현을 얻게 됩니다. 왼쪽. 그럼 이 두 개가 같냐? 얘랑 얘가 같나요? 다르게 생겼는데 결국에는, 예, 말씀하신 것처럼 결국엔 둘이 같을 거예요. 왜냐하면 이 두 플랜트의 클로즈드 폴이 똑같거든요. 살펴보면 이쪽 플랜트의 클로즈드 폴은 1 더하기 얘를 0으로 만족시킨 애잖아요. 그러면 얘는 결국에는 이렇게 되니까 S제곱 더하기 2xi S 더하기 2xi. 이게 이제 클로즈 폴이 이제 왼쪽 루프, 요놈의 클로즈 폴이 만족시키는 방정식이 되고, 요 위에 걸 정리를 해보면 1 더하기 S 제곱분의 X 2 S 더하기 2 이렇게 되니까 이렇게 되죠. 정리하면 뭐 S 더하기 2xi 이렇게 되어서 결국엔 둘이 똑같은 애가 됩니다. 그리고 우리 관심 있는 거는 xi가 바뀔 때 클로즈 폴이 어떻게 스테이블하냐, 어떻게 되냐. 결국 클로즈 폴이 어떤 값을 가지느냐 하는 얘기였으니까 이 두 블럭은 결국 같은 거인 거죠. 그래서 이렇게 정리를, 근데 이제 제가 이렇게 정리를 안 한 이유는, 이렇게 정리를 하면 저희가 그 개인 마진, 페이즈 마진 계산 이란 의미가 약간 달라서 그런 거예요. 개인 마진을 제가 얘기할 때는 어떤 플랜트가 딱 있고 거기에 상수배가 곱해져 있을 때에 그 상수 얼마나 변하는 거에 따라서 얘가 뭐 안정성이 유지되느냐 마느냐 이 얘기였는데, 얘는 지금 이렇게 놓으면 사이가 분자에도 곱해져 있고 분모에도 곱해져 있고 해가지고 그 개인 마진을 정의할 때 그 사이랑은 약간 다른 의미가 됩니다. 이렇게 정리를 하셨으면 이런 폼으로 다시 정리를 해야 되는 거죠. 지금 우리가 얘를 가지고 정리를 하다가 이렇게 됐으니 우리 루트로커스 그릴 때 변화시키고자 하는 애만 따로 띄어놔서 뭐 이렇게 어쩌고저쩌고 한 적 있잖아요. 사이 여기 다시 떼놓고
2s 더하기 2가 되는 거고, 그러면 얘를 1 더하기 사이 업적으로 표현을 하자면, 이 s제곱으로 나누면 이렇게 됐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결국 다시 돌아가면 아까 그 놈이랑 같은 거죠. 이렇게. 예, 같은. 대체 저 같으면 제가 아까 두 가지 방법을 살펴봤잖아요. 얘를 단순화시키는 블록 다이어그램 알지브라를 통해서 단순화시키는 것을 살펴봤는데, 뭐 둘 다 뭐 복잡도는 비슷한 것 같네. 아까 저 얘기하는 것처럼 얘가 이제 바깥의 루프는 x가 피드백되는 거고 안의 루프는 v가 피드백되는 거니까 결국에 v를 피드백한다는 얘기는 x를 한번 미분한 걸 피드백한다는 얘기가 되어서 이 길을 그냥 2 곱하기 s로 제가 바꿔서 한 게 그게 아마 더 간단할 것 같네요. 그런 얘기였고 그 질문에 대해서는 그랬고, 다음 질문은 뭐냐면 보디 플롯을 그릴 때 제로나 폴이 예를 들면 플롯에서 한 시간 아니에요. 시간축에서 기울기 변화 일어나는 게 아니고 보디 플롯이 있을 때 그 매그니튜드 플롯에서 기울기 변화가 일어나는 거 얘기를 하신 것 같은데, 예를 들어서 S 더하기 이런 GS라는 플랜트가 있을 때 매그니튜드 페이즈 플롯을 그리면 매그니튜드 플롯이 여기 이제 3 이렇게 됐을 때 매그니튜드, 그러니까 이쪽 축이 이 가로축이 시간축이 아니에요. 이거는 주파수축이에요. 주파수 오메가축. 그래서 이 매그니튜드가 1.5로 유지되다가 폴을 만나면 매그니튜드가 떨어지고 제로를 만나면 기울기가 다시 또 올라가고 뭐 이런 얘기인데, 그 그러니까 지금 질문을 하시기를 시간축 2, 3에서 기울기 변화가 일어난다라고 적으셨는데 그게 이제 시간축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이제 주파수축인 거고, 더 간단한 요런 애를 이제 보디 플롯을 그려보고자 하면 이제 이 마이너스 1 기울기, 폴 때문에 마이너스 1 기울기를 가지고 오다가 1을 만나면서 주파수 1 레디안 퍼 세컨드를 만나면서 이제 기울기가 하나 더 떨어지는 이런 매그니튜드 기울기를 가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1 레디안 퍼 세컨드보다 작을 때 굉장히 낮은 주파수에서는 내가 입력을 그 지금 이게 보면 매그니튜드 플롯이라는 게 어떤 얘기냐면 내가 여기 오메가 1이라는 주파수, 오메가 2라는 주파수가 있을 것이고 여기 오메가 3, 오메가 4 뭐 이런 게 있을 것인데 이 오메가 1이라는 주파수로 이 시스템을 흔들어주면 입력, 그러니까 이 시스템의 입력에 이 G라는 거는 어떤 트랜스포 펑션이고 이 트랜스포 펑션인데 어떤 동력학 시스템을 이렇게 표현해 놓은 거잖아요. 그 S 함수로. 그러니까 어떤 동력학 시스템, 그러니까 다이나믹 시스템이니까 입력이 있고 출력이 있고 그런 거죠. 그러니까 이 보디 플러스는 어떻게 해석을 하면 좋으냐면 내가 이 시스템 G에 오메가 1이라는 주파수로 흔들면 출력이 이 오메가 1에서의 그
매그니튜드, 여기 있는 뭐 M1이란 크기만큼 뻥튀기 돼서 반응이 나타난다는 얘기예요. 오메가2는 오메가2라는 주파수로 흔들면 여기 이제 만나는 M2라는 크기로 뻥튀기가 증폭이 돼서 반응을 하더라 하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이라는 얘기는 뭐냐면, 예를 들어서 오메가1으로 흔들었을 때랑 오메가1보다 10배 큰, 예를 들어서 오메가2가 오메가1 곱하기 10배라고 치면, 그러니까 10배 빠른 주파수로 이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이라는 영역, 요 영역에서는 10배 빠른 주파수로 흔들면 반응은 10분의 1로 줄어든다는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마이너스 1이라는 게 그 로그 스케일에서 마이너스 1. 그러니까 다시 또 얘기하면 100배 빠른 주파수로 흔들면 그 반응은 100분의 1로 줄어든다는 얘기인 거고. 이 기울기가 마이너스 2라는 얘기는 내가 오메가3라는 주파수로 흔들었을 때 반응이 매그니튜드가 어떤 값이었다면 10배 더 빠른 주파수로 흔들면 100배 더 줄어든다는 얘기입니다. 이 제곱. 이 2라는 게 이제 마이너스 2라는 게 이제 제곱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는데, 지금 로그 스케일에서 마이너스 2니까. 그러니까 기울기가 마이너스 2라는 얘기는 10배 빨리 흔들면 100배 작게 나타나고 100배 빨리 흔들면 10,000배 작게 나타난다. 그런 의미. 매그니튜드 플러스에서 기울기는 그런 의미고, 걔는 시간축에서랑은 관계없는 거예요. 주파수 축에서 이 오메가가 어떻게 바뀔 때 이제 기울기가 변한다.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폴이 마이너스 2가 아니라 2면 어떻게 달라지나요? 예. 그, 제가 그때 수업 시간에 잠깐 어떤 얘기를 했었냐면, 언스테이블한 시스템에 대해서는 보디 플롯을 일단 생각하지 말자라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지금 한 얘기 있죠. 이 보디 플롯을 우리가 가장 간단하게 이해하는 방법은 방금 얘기한 것처럼이었어요. 어떤 주파수를 흔들면 어떤 그 리스판스가 어떤 크기로 증폭이 되는지. 걔가 이제 보디 플롯의 매그니튜드 플롯이었고, 페이지 플롯은 그 주파수로 흔들면 반응이 내 입력 그 신호 대비 이만큼의 위상 지연이 일어난다. 그런 의미로 이해를 해야 되는데, 그런데 만약에 언스테이블한 시스템에 대해서 우리가 그걸 생각하고자 하면, 언스테이블한 시스템은 흔들면 그게 몇 배 크게 나타나는 게 아니고 그냥 발산해 버리기 때문에 그런 해석하기가 그렇게 이제 직관적으로 이해하기가 쉽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그 그래서 그 언스테이블한 시스템에 대해서는 보디 플롯은 일단 생각하지 말고 넘어가자라고 얘기를 했는데, 보디 플롯을 그릴 수는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 방금 제가 얘기했던 몇 배 증폭이 되고 얼마큼 페이지가 딜레이가 되고 이런 해석을 포기하기로 하면 그냥 수학적으로 계산해서 보디 플롯을 그릴 수 있어요. 그렇게 되면 지금 얘기하신 대로 폴이 마이너스 2가 아니라 2면 어떻게 달라지나요? 똑같습니다. 매그니튜드는. 그리고 제로일 때는 얘기를 했었어요. 그 제로일 때는 잠깐만, 제로일 때를 떠나서 일단 폴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 폴에 대해서 매그니튜드는 기울기는 똑같고 대신 위상 변화가 달라집니다. 그리고 폴이 아니고 제로일 때, 제로에 대해서 얘기를 하자면, 이건 수업 시간에 언급한 적이 있는데, 제로가 이 스테이블한 영역에 있는 제로에 대해서 보디 플롯하고,
언스테이블한 영역에 똑같은 크기의 언스테이블한 쪽에 그러니까 오른쪽에 좌우를 뒤집어서 오른쪽에 제로가 있는 경우에 보디플롯 살펴보면 마찬가지로 매그니튜드는 똑같았고 페이즈는 달랐고 그 폴이나 제로나 똑같습니다. 그 그게 어디에 나왔었냐면 이 이 얘기는 한 적이 있으니까 수업 여기를 한번 살펴보세요. 보디플롯에 대해서 우리가 처음 얘기를 할 때, 음, 보디플롯에 대해서 처음 얘기를 할 때 가장 간단한 요소들에 대한 보디플롯을 얘기를 한 적이 있는데요. 여기 있네. 여기, 간단한 거 여기 있네요. 여기 보면은 제로가 여기 마이너스 A에 있을 때랑 플러스 A에 있을 때랑 보디플롯을 비교해 보고 있는데 여기 보시면 A보다 작을 땐 1로 유지되다가 A보다 크면 이제 1 기울기를 가지고 올라가죠. 지금 까만 게 여기 이제 까만 제로가 있는 때 그림이고 빨간색이 빨간 제로가 있을 때 그림인데 보면은 매그니튜드 똑같고 페이지는 이제 그 수렴값을 중심으로 이렇게 상하가 뒤집혀서 이렇게 나타나요. 이건 뭐 그 페이지가 어떻게 계산되는지 살펴보면 페이지라는 건 GS의 페이지라는 건 뭐냐면 결국에는 요 각각의 제로에서 바라본 각도의 크기가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 제로가 있을 때랑 여기 제로가 있을 때랑 각도가 180 마이너스 파이만큼의 차이가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이 페이지만 이렇게 제로가 왼쪽에 있냐 오른쪽에 있냐에 따라서는 이제 페이지만 이렇게 뒤집히는 그런 효과가 되고 폴도 만약에 아까 그 뭐 간단한 그 보디 플롯을 해석하는 이제 간단한 방법 뭐 몇 배 뻥튀기가 되고 페이지가 얼마나 밀리냐 걔를 포기하고 일단 그냥 플롯만 그리자면 말씀하신 대로 매그니튜드는 똑같고 페이지는 뒤집히고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너무 말들을 복잡하게 지금 하는 것 같아서 복잡하게 얘기해도 잘 알아들으실 거라고 생각을. 언스테이블한 시스템에 어, 굉장히 어려운 질문이네요. 제가 그 언스테이블한 제가 지금까지 했던 얘기에 대해서는 말씀하신 게 맞습니다. 제가 그 오픈룹 언스테이블한 시스템에 대해서는 보디 플롯을 그리지 않았고, 그리고 나이키스트 플롯들도 전부 다 그 P는 제로인 것들만 그렸었어요. 그렸었는데, 오픈룹 언스테이블한 시스템은, 어, 오픈룹 언스테이블한 시스템은, 오픈룹 언스테이블한 시스템은 제가 수업 시간에서는 다루지 않았고, 보디 플롯도 안 그린다고 했는데, 어, 굳이 나이키스트 그 안정 조건, 안정성 판별 조건, 걔를 적용을 하자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해석을 포기하고,
일단 언스테이블한 보디 플롯을 그리긴 해야 되겠네요. 그렇게 해서 이제 그러니까 나이키스 플롯을 그리려면 걔는 결국에는 그 뭐 리스판스가 몇 배 뻥튀기 되고 이런 해석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함수에 대해서 GS의 매핑이 어떤 길을 그리느냐가 의미가 있기 때문에 어, 예. 예, 지금 김민재 씨가 한 질문은 우리 수업에서 다루었던 내용들은 뭐 이렇고요. 예, 맞는 말씀이고 실제로는 언스테이블한 시스템에 대해서 나이키스트 플롯은 그러니까 오픈룹 언스테이블한 시스템에 대해서도 나이키스트 플롯은 그리는 경우들은 있거든요. 근데 그것은 이제 예, 보디 플롯을 통해서 그린다기보다 저희가 이제 나이키스트 플롯을 그릴 때 그러니까 우리 수업에서는 계속 트랜스 펑션을 놓고 보디 플롯을 그리고 나이키스트 플롯을 그리고 그 사이에 이제 다리를 건너서 항상 그렇게 했었는데 어, 예, 오픈을 언스테이블한 시스템에 대해서 나이키스트 판별을 조사를 하려면 예, 그렇게 하기도 하거든요. 그렇게 할 때는 예, 예, 제가 자꾸 설명을 그렇게 해서 그런데 예, 왜냐하면 제가 예, 아니 따로 찾아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고 끝낼 게 아니고 제가 그러니까 설명을 이렇게 하려고 하다 보니 지금 제가 설명해 왔던 길에 꼬여가지고 지금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지금 제 수업에서 다루질 않았지만 그럴 때는 언스테이블한 시스템에 대해서 보디 플롯을 그려서 나이키스트 플롯을 그리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어, 예, 그, 음, 또 다른 질문 있으시면 해주세요. 질문이 없으시면 이제 좀 더 생각을 해보고. 혹시 또 다른 질문 없으세요? 없으시면 지금 밤 늦었으니까 예, 마무리를 해도 될 것 같고 지금 민재 씨가 질문한 거에 대해서는 제가 좀 더 생각을 해보고 예, 답을 따로 만들어서 드리든지 아니면 예제를 하나 만들어 드리든지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녹화본 예, 녹화했으니까 예, 올려드리도록 할게요. 그리고 그 전에 이제 시험 직전에 마지막 거니까 뭐 다른 과목에서 시험들 많이 보셨을 것 같지만 어, 그 시험 와서 뭐 써야 되는 것도 있고 막 그렇더라고요. 그리고 시험 전에 준비 막 책상도 닦고 이런 것들도 있고 하니까 그 수업 시간보다 좀 더 여유 있게 도착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205호에서 그거를 시험을 보고 그리고 또 할 얘기가 뭐였지? 예, 마스크를 항상 쓰셔야 되고 그리고 강의실 안에 그 시험장 안에서는 물도 마시면 안 되고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물도 마시면 안 된다는 건 왜 물을 못 마시게 하지 그랬는데 물을 마시려면 그 뭐지? 마스크를 열어야 되기 때문에 그러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학교에서는. 그리고 또 예, 맞아. 이 질문하신 거에 답을 드렸어야 되는데 그
저희가 컴퓨터를 못 들고 오게 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오픈북이고 책도 가져와도 되고 노트도 가져와야 되는데 컴퓨터를 못 들고 들어오게 했는데 근데 여러분들이 요새 그 노트 종이에 노트 안 하고 아이패드에 노트 하는 분들 많잖아요.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뭐 그냥 그 아이패드를 가지고 오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노트 한 개 컴퓨터에 들어있으면 가지고 오셔야 되고 근데 그 컴퓨터를 가져왔다고 해서 그걸로 계산을 하려고 하거나 그렇게 하시면은 안 됩니다. 그렇게 하시면 안 되고 그런 것들은 이제 음, 그런 데서 문제를 일으키시면 약속을 어긴 게 되기 때문에 그 시험 중간고사 그냥 컨닝한 거나 마찬가지로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뭐 노트는 컴퓨터에 있으면 그냥 가져오셔도 되는 걸로 하겠습니다. 또 질문 있으세요, 혹시? 질문 있으시면 해주시고 없으시면 오늘은 여기서 마치고 시험날 뵙도록 하겠습니다. 또, 예, 아이패드에 적응. 예, 맞습니다. 뭐 노트가 아이패드 있으면 뭐 가져오셔야죠. 그거를 다 종이에서 인쇄해서 오셔도 되고 뭐 그러기 귀찮으시면 그냥 예. 그리고 예, 한 학기 동안 예, 고생들 많으셨습니다. 과제 6번도 예, 금요일까지 저희한테 보내주시면 저희가 채점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까 그 언스테이블한 폴 그 질문하신 거 있죠? 누구였지? 언스테이블한 폴 질문하신. 예, 예. 저랑 같이 한번 요거 좀 한번 살펴보실까요? 지금 제가 언스테이블한 폴을 여기 이제 1에다 놓고, 음, 1에다 놓고 보디 플롯을 한번 그려봤습니다. 그려봤더니 내가 오메가가 이렇게 쭉 올라갈 때, 이쪽으로 올라갈 때, 매그니튜드는 똑같이 그러니까 지금 요런 애예요. 지금 내가 지금 이 트랜스 펑션이 이런 애인데, 걔의 보디 플롯을 그려보니 이렇게 생겼어요. 이렇게. 그렇죠? 그 매그니튜드는 오메가 굉장히 작을 때 어, 마이너스 1이니까 1이고 그리고 점점 이제 오메가 커지면 아주 작아지고 그래서 이제 이런 곡선을 그리고 페이즈는 보면 오메가 굉장히 작을 때는 마이너스 180이고 오메가가 굉장히 커지면 마이너스 90으로 이렇게 접근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놈의
나이키스트 플롯을 그려보면, 나이키스트 플롯 그려보면, 나이키스트 플롯 그려보면, 크기 1에 마이너스 180 여기서 시작을 해서, 크기가 0으로 떨어지고, 마이너스 90으로 들어간다. 이렇게 들어간다는 얘기예요. 나이키스트 플롯이. 그래서 얘를 내가 요런 반달로 김미재 씨 지금 듣고 있는 거 따라오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지금 그릴 거예요. 그러면 여기가 1번 길이고 2번 길이고 3번 길로 이렇게 갔어요. 그러면 이게 1번 길 따라가면 이렇게 가게 되고 2번 이렇게 2번 길 따라가면 여기 머무르고 3번 길 따라가면 반대로 이렇게 됩니다. 그렇죠? 그러면 지금 지금 이제 애매하게 지금 얘가 이래 걸렸는데 얘를 2라고 칩시다. 2. 그러면 여기가 2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얘 나이키스 플롯은 요 놈의 나이키스 플롯은 이렇게 생겼어요. 그러면 얘가 마이너스 1을 몇 번 시계 방향으로 몇 번 감쌌나요? 그러면 n은 시계 방향으로 마이너스 1번 감쌌죠. 그렇죠? 그러면 이 오픈루프 플랜트의 언스테이블 폴의 개수는 한 개죠. 그러면 G는 0이에요. 그래서 실제로 얘를 보면 지금 오픈루프 플랜트가 폴이 여기 하나 있었잖아요. 근데 개인을 키우면 쭉 이렇게 가면서 폴이 스테이블한 데로 옮겨지죠. 옮겨지는 자리가 여기가 K가 1일 때예요. K가 1보다 작으면 언스테이블한 데 이렇게 머무르고 있고 K가 1보다 크면 스테이블한 데로 쭉 이동을 하게 됩니다. 근데 지금 우리가 K를 2를 썼으니까 클로즈룹 닫으면 여기다 2를 곱해서 클로즈룹 닫으면 폴이 이제 이 클로즈룹 아마 시스템 계산해 보면 S 더하기 1분의 뭐 어쩌고 이렇게 나올 건데 이제 얘가 K가 2일 때 이쪽으로 옮겨지게 되거든요. 그러면 지금 이 그림이 그거를 이제 K가 2일 때는 스테이블해진다는 걸 설명해 주고 있는 거죠. 이해가 되시는지. 예. 그리고 만약에 이 2가 아니고 그러면 이 경계점이 K가 1일 때니까 실제로 1보다 작은 얘가 뭐 한 0.5쯤 되는 걸 설정을 해보면 나이키스 플롯 그리면 나이키스 플롯이 어떻게 생겼냐면 요 2가 이제는 어떻게 되는지 아시겠죠? 0.5가 되고 마이너스 1이 여기 들러붙게 됩니다. 그렇죠? 그러면 그때는 n은 한 번도 안 감싸고 폴은 오픈루프 언스테이블 폴은 여전히 한 개고 그러면 그때는 G는 1이죠. 그래서 K가 1보다 작을 때 예를 들어 0.5일 때는 클로즈룹 닫으면 언스테이블 폴이 클로즈룹에는 한 개가 생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언스테이블한 오픈룩 언스테이블한 시스템에 대해서 보디 플롯을 우리 아까 지금 이 오픈룩 스테이블한 애랑 보디 플롯 어떻게 달라졌냐면 보면 오픈룩 스테이블한 애는 그러니까 이게 S-1이 아니고 S 플러스 1이었으면 페이지가 똑같이 0도에서 시작해서 마이너스 90으로 이렇게 떨어졌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제로가 왼쪽 오른쪽 바뀌면 이 위상 반전이 일어나는 것처럼 폴도 마찬가지로 반전이 일어나서 이렇게 되고, 이렇게 된 놈에 대해서 이제 나이키스 플러스 그려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좀, 예, 맞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신경 써서 그리면, 똑같이, 그런 부분 신경 써서 그려야 되고, 그러면 이제 우리 수업에서 얘기했던, 보디 플로 그리는, 뭐, 규칙이랄까? 그 규칙이랑은 약간 이제 위배되는 것들이 나타나는 거죠. 우리가 보디 플로 그릴 때 포일 지나면 위상이 하나씩 90도씩 떨어진다 그랬는데, 여기서는 지금 포일 지났는데 위상이 하나 올라가고 막 그런 거잖아요.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위배되지만, 그런 것들을 위배되는 걸 잘 생각해서 보디 플로, 나이키스 플로 제대로 그려서 조사를 하면 뭐 똑같이 적용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이 오픈룹 언스테이블한 보디 플롯에 대해서 아까 얘기한 그런 얘기는 못하는 겁니다. 내가 몇 레디안으로 몇 헬츠의 입력 신호를 흔들 때 이 매니튜드가 그냥 몇 배 증폭되냐? 그런 게 아니고 이 매니튜드는 그냥 발산해 버린다. 뭐 그런 건 이해를 해야 되는 것이죠. 네. 그렇게 이제 답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또 다른 질문이 없으시면 지금 시간이 많이 돼서 이걸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